자, 핵심 4번입니다. 전선로에 대한 얘기죠. 가공전선로의 지짐을 그렸네요. 가공전선로, 그죠? 공중으로 전선을 가선할 때 사용하는 지지물에 대한 얘기다. 자, 그러면 지지물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재질에 따라서 나무로 만들게 되면 목주다라는 말을 쓰죠. 이 목주는 강도로 따지면 A종주에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주는 어디에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쓰세요. 특고압을 어디에 시공할 때요? 시가지에 시공할 때, 이때는 목주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목주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불가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CP주가 있습니다. 이 CP주를 철근, 콘크리트주다 그러죠. 콘크리트주요. 자, 얘를 CP주라고 얘기하는데, 이 CP주는 크게 강도 구분에 따라서 A종주가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B종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지물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CP, A종주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철주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철주도 마찬가지죠. A종주가 있게 되고요. 강도로 따지면 B종주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철탑이 있게 됩니다. 철탑이요. 철탑이 있습니다. 자, 철탑은, 그죠? 우리가 뭐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랬던가요? 지선을, 그죠? 사용할 수가 없다, 사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제 지선이라는 말이요. 지선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요. 앞으로는 지지선이라고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지선이라는 문구를 앞으로는 지지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지물을 잠깐 그려서 보도록 할게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지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얘가 그라운드 라인이 될 거고요. 이렇게. 자,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지지물에 올라갈 때요. 보면 옆에 볼트가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발판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판못 또는 얘 같은 걸 풀스텝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 시공 높이에 대한 얘기죠. 얘 시공 높이요. 곧잘 시험에 출제됩니다. 1.8m 이상의 높이의 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시고요. 이 철탑에 대한 거, 지선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목주는 그저 특고압을 시가지에 시공할 때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풍압하중에 대한 얘기죠. 자, 풍압하중이다라고 하는 건 바람에 의한 하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지물이 있는데 어떤 바람이 지지물을 때렸을 때 버텨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풍압하중의 단위를 뭐로 쓰고 있느냐? 풍압의 단위를 파스칼로 쓰죠. 파스칼. 그럼 파스칼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렇죠. 1제곱미터의 면적에 1제곱미터의 면적에, 그죠? 1뉴턴의 힘이 부딪혔을 때 지지물이 받는 압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의미만 좀 보도록 하시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다. 자, 그러면 풍압하중을 우리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보는데, 먼저 갑종 풍압하중이 나오죠. 갑종. 다음에 을종 풍압하중이 나오죠. 을종. 또 하나는 병종 풍압하중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풍압의 기준값을 갑종으로 보는데요. 이 갑종 풍압하중은 고온계, 그죠? 고온계에서 사용을 하죠. 고온계요. 따뜻한 지방이다라고 봅니다. 을종이다라고 하는 건 저온계에서 사용을 하죠. 저온계요. 그러면서 빙설이 많은 지방입니다. 빙설이 많은 지방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병종이다라고 하는 건 역시 저온계에서 사용하는데 인가가 연접된 곳입니다. 인가가 연접된 곳. 그죠? 연하여 접해 있는 곳, 인가가 밀집지요.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고자 하는 건 먼저 풍압하중의 갑종에 대한 걸 정리를 좀 하시고요. 갑종을 기준으로 해서 을종과 병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종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갑종 풍압하중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모든 풍압하중은 그저 원형이다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588 파스칼을 씁니다. 588 파스칼이요. 그 다음에 강관입니다.
강관인데 철주가 있죠. 철주가 나오면 1117을 쓰게 되고요. 철탑이 나오죠. 철탑이 나오면 1255파스칼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다도체가 나옵니다. 다도체요. 다도체는 똑같은 게 많다고 해서 666을 쓴다고 했죠. 단도체가 나옵니다. 단도체. 단도체가 나오면 745입니다. 특고 애자장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특고압, 애자장치. 애자장치요. 얘가 나오게 되면 1039를 적용하게 되죠. 1039. 자, 이런 정도만 숙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갑종풍합하중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다. 갑종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런 정도 좀 보시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 장을 넘겨서 또 봅니다. 자, 여기 지지물 철탑에 대한 거 나온 거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원형이면 588로 갈 거고요. 철탑의 강관이면 아까 1255라고 그랬죠? 1255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도체 들어와 있네요. 다도체. 똑같은 게 많다고 그랬어요. 666이다 라고 표현했죠? 단도체, 기타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단도체로 보면 됩니다. 단도체. 단도체는 745라고 그랬죠? 745요. 애자장치, 방금 전에 우리 정리했죠? 1039다라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단일제, 그죠? 얘가 한번 유일하게 딱 한 문제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일제일 때는 1196을 적용한다라고 얘기하네요. 나머지는 방금 제가 정리했던 거 정도면 끝난 거고요. 거기 다음으로 나왔던 게 단일제에 대한 거 1196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을종풍합하중입니다. 자, 좀 전에 우리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갑종풍합하중에 대한 얘기를 했죠. 갑종풍합하중은 고온계에서 적용을 한다. 뭐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거기에 대한 풍합의 기준값들을 적어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을종으로 넘어왔습니다. 을종풍합이다. 이 을종풍합하중은 어디에 쓴다 그랬어요? 저온계라고 그랬잖아요. 저온계. 온도가 낮은 지방. 온도가 낮으면서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빙설이 많다라고 얘기했죠. 빙설이 많은 지방. 이 빙설이 많다라고 하는 건, 그죠? 눈의 두께를 몇 미리로 봅니까? 눈의 두께요. 눈의 두께를, 그죠? 우리 6mm 정도로 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때 비중이라고 그럽니다. 비중을 0.9g/cm 세제곱센티미터. 뭐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이 말이 들어가면 우리는 을종이다라고 적용하시면 되고요. 이 을종풍합하중은 갑종풍합하중에 얼마를 적용하게 됩니까? 2분의 1만 적용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병종풍합하중을 가보도록 할게요. 병종입니다. 자, 병종풍합하중이 또 하나 있다고 그랬죠. 병종풍합하중입니다. 병종풍합이요. 얘 같은 경우는 인가 저온계라고 그랬죠. 일단 온도로 따지면 저온계가 되고요. 눈이 적은 지방. 그러면서 인가가 연접된 곳, 연접이다라는 말은 연하여 접해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수용과 밀집 지역이다. 뭐 이렇게 보셔도 얘기 되겠죠. 연접 지역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어디에도 적용을 하고 있냐면 저압 가공전솔로나 저압 가공전솔로, 고압 가공전솔로, 특고압 가공전솔로. 물론 이 특고압은 35kV 이하의 전압입니다. 여기에서도 적용을 하는데 우리 여기에서 어떤 장소에 적용하느냐? 지지물이라든가 여기에서 사용되는 지지물이라든가 또는 애자장치요. 애자장치라든가 또는 완금이라든가 또는 가섭선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뭘 적용한다? 병종을 적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갑종풍합하중에 얼마를 기준 잡을 거냐? 얘도요. 갑종풍합하중에 2분의 1, 50%만 적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종도 곧잘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이런 정도의 개념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을종은 이 용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이 많다라고 하는 거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풍합하중에 적용이다 이런 말을 써놨네요.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 이 말은 뭐라는 겁니까? 빙설이 적다 이런 말이 돼야 되겠죠. 고온 계절에서는 갑종, 방금 우리가 얘기했죠. 온도가 높을 때는 갑종 풍합하중을 적용해라. 저온 계에서는 병종, 그죠? 빙설이 많지 않다, 병종, 맞는 얘기죠. 빙설이 많은 지방은 뭘 적용하라, 그죠?
빙설이 많은 지방에서는 고온 계준을 가져. 어차피 고온 계면 갑종으로 가죠. 저온 계는 을종을 적용한다. 방금 전에 제가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 알고 나머지는 뭐 체크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건 다 방금 얘기가 됐던 겁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보죠. 인가가 연접돼 있다. 많이 연접돼 있다. 연하여 접해 있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이때는 병종을 적용한다 그랬죠. 그럼 병종을 적용하는 장소가 또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다 그러면 병종을 적용할 것. 저압, 고압, 가공의 지지물, 가섭선 35kV 이하 특고압에서 그죠? 지지물, 가섭선, 애다장치, 완금. 방금 다 정리 끝났던 거죠? 자,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가공률,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지물의 안전율에 대한 얘기죠. 안전율이요. 자, 기초 안전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전율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랬죠. 여기에 지지물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내가 지지물을 매설을 했겠죠. 여기다 매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 안전율 그랬잖아요. 기초면 여기를 얘기하겠죠. 만약에 하중이 이 지지물에 어떤 하중이 걸리게 됐을 때 그 하중에 몇 배까지 견디도록 단단하게 해야 되는가, 이런 개념을 안전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지지물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라고 그래요? 지지물의 안전율은 2 이상입니다. 기본이 2 이상, 2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수 개념이다라고 보셔도 문제가 안 되죠. 자, 이상시 철탑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상시 철탑에 상정하중에 대한 안전율, 그죠? 이상시 철탑, 이 말 나가면 1.33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안전율 나오면, 얘 뭐의 안전율이라고요? 지지물입니다. 지지물의 안전율. 얘도 곧잘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조건이 없다면 2.0. 이상시 철탑의 상정하중에 대한 안전율 1.33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도록 하시죠.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매설 깊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매설 깊이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가 지지물의 기준값으로 삼고 있는 게 CP주라고 그랬죠. CPA 정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CPA 정주는 기본적으로 전장, 지지물의 길이를 전장이라고 얘기하죠. 기본이 16m 이하로 하게 되고요. 그때 설계 하중을 6.8 kN 이하가 되도록 설계를 한다. 이게 기본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지지물을 갖다가 땅에다가 매설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만큼 매설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지지물이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가 그라운드 라인입니다. 지면이요. 여기를 얼마나 묻어줄 건데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전봇대 길이, 이걸 전봇대 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전장. 그러면 이때는 얼마만큼을 묻어줘야 되는가? 자, 전봇대 길이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자, 전장이 15m 이하가 되면, 그죠? 15m 이하가 되면 그 전봇대 길이의 6분의 1만큼을 매설하게 됩니다. 매설 깊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설 깊이 얼마만큼 묻을 거냐라고 묻거든. 전장이 15m 이하면 6분의 1 정도를 묻어주고요. 전장이 15m를 초과하게 된다면 그때는 최소 몇 m 이상은 묻어야 되느냐? 2.5m 이상은 묻어야 된다. 매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사항이니까 아셔야 돼요. 자, 6.8kN 이하라고 그랬죠? 전장이 그죠? 15m 이하면 6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16m 이하, 15m를 초과한 거죠? 그럼 최소가 2.5m 이상, 이렇게 얘가 가장 베이직한 기본 매설 깊이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기본으로 삼고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전봇대 길이가, 즉 지지물의 길이가 우리가 16m까지밖에 없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16m를 넘고 16m를 초과하고, 이게 전장에 대한 얘기죠. 전장 20m 이하의 경우입니다. 20m 이하의 경우라면 그때 설계 하중이 6.8 설계 하중, 그죠? 이하로 설계 하중이 6.8 kN 이하가 되면 이때는 2.8m 이상을 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전장이 14m 이상 20m 이하의 경우로 설계 하중이 6.8kN 초과 9.8kN 이하의 경우라면 이때는 얘가 시험지 잘 나오죠. 기본에다가 얼마를 더 묻어줘라? 0.3m를 더 묻어줘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아주 시험 문제, 그죠? 지지물의 매설 깊이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0.3m를 더 묻어준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기억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같이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설계 하중입니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죠. 하나가 더 있죠. 우리가 전장이 14m 이상 20m 이하의 경우로요. 설계 하중이 9.8을 초과하고 14.71kN 이하의 경우라면 이때는 이 항목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 여기에서 이런 경우라면 그죠? 지지물의 길이가 15m 이하가 된다면 기본에다가 0.5m를 더 묻어줘야만 한다. 만약에 18m 이하가 된다면 최소 얼마 이상은 묻어야 되는가? 3m 이상은 묻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18m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최소 3.2m 이상은 매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지물인데요. 지지물을 갖다가 얘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이 전봇대 지지물의 길이가 12m였다. 설계 하중이, 그죠? 설계 하중이 6.8kN 이하였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여기다 매설하는 얘기가 되나요? 그죠? 지지물의 길이 12m에다가, 그죠? 얘가 15m 이하가 되니까 6분의 1을 묻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2m 이상을 매설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걸 매설하고 봤더니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지금 땅속이죠. 지중이죠. 지중에 물기나 습기가 있어서 땅이 단단하지를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반이 약하다, 연약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 우리는 여기다가 뭘 설치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가를 설치할 수 있다. 즉 기둥이 쓰러지지 못하도록 옆으로 대주는 콘크리트가 있죠. 걔를 근가 그러는데 이건 지지물의 근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지물의 근가를 시설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마치게 되네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지선이라는 문구를 안 쓰고요. 지지선이라고 부르겠다 그랬죠. 지지선. 예전엔 지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지지선이라는 문구로 언어를 좀 바꿔 쓰겠다라는 얘기했어요. 그럼 지지선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거죠. 여기에 지지물이 하나 있다라고 보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전선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지지물이 쓰러지게 된다면 반드시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쪽으로 당기는 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당기는 힘만큼의 크기로 이렇게 그저 땅에다가 지지선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얘를 우리는 지선이다. 예전엔 지선, 지금은 지지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는 그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2.6mm 그저 아연, 도금, 철선을 이용을 해서 몇 조를 꼬아서 만들어요. 3조를 꼬아서 만들어 달라 그랬죠. 이놈의 인장 하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인장 하중은 그죠? 4.31kN 이상이 되죠. 4.31kN 이상. 안전율 나오잖아요. 지선에도 안전율이요. 안전율은 2.5 이상으로 하라 그랬어요. 2.5 이상.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게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그저 여러분들 가다 보면 봉이 하나 있잖아요. 봉.
그렇죠? 여기에 봉이 있게 되는데 이 봉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역시 아연으로 도금한 철봉을 쓰게 되는데 얘의 높이는 지상으로 30cm, 지하로도요, 그죠? 30cm 이상. 여기까지는 이 봉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서 여기다 뭘 설치해야 될까요? 봉을 혼자만 땅에 박아둔다고 해서 걔가 힘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선을 고정하기 위한 지선 근가를 설치하죠. 지선 근가를 설치하는데 얘가 콘크리트를 씁니다. 이 콘크리트가 0.7m 정도 되고요. 얘의 매설 깊이가 1.5m 이상의 깊이의 매설해달라. 이런 얘기가 따라 나오게 되죠. 자, 그 얘기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하나 반드시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지선을 사용할 수 없는 지지물이 있다. 철탑에는, 그렇죠? 기억하셔야 되죠. 철탑에는 뭐를 사용할 수는 없다. 지지선을 사용할 수가 없다. 사용이 불가하다라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독립적으로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지선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 정도의 개념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선의 높이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죠. 간단하게 지선이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자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지선을 무슨 지선이라고 한다? 보통지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선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걸 보통지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그저 해서 이렇게 시공하는 것도 있죠. 이런 걸 우리는 궁지선이다. 궁지선. 얘는 A자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A형 궁지선. 물론 궁지선에는 이런 것도 있죠. 끌고 와서 버팀목을 대고 다시 지짐으로 왔다가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이런 걸 R형 궁지선 그럽니다. R형 궁지선. 어떨 때 쓰나요? 그렇죠? 우리가 지선을 설치를 할 때는 얘 사이의 이격거리, 여기죠, 여기. 얘가 지지점 높이에, 이 지지점 높이에 2분의 1 정도를 벌려놓게 되죠. 2분의 H 정도. 지지점 높이의 절반 정도. 그래서 세타의 각도를 45도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걸 보통지선이라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2분의 1 정도를 벌려놓을 수 없는 아주 장소가 협소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쓰는 게 궁지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물과 지지물을 뭐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지물과 지지물을 그저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가다 보면 여기 가공지선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얘와 얘를 이렇게 연결해 설치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걸 공동지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걸 보면 여기에 도로가 있다라고 얘기해 보자고요. 얘의 시공 높이가 얼마냐? 얘는 5m 이상의 높이의 시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뭐에 지장이 없다면? 교통에 지장이 없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4.5m 이상의 높이의 시공을 해도 되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얘가 인도교를 지나간다. 그죠? 지금은 보도, 인도교. 그죠? 여러분 보시면 인도교 이런 게 나오죠. 인도교 또는 보도. 여기를 지나간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죠. 이때는 2.5m 이상의 높이의 시공해야 된다. 이게 지선의 시공 높이가 되죠. 지선의 시공 높이요. 자,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얘도 간혹 한 번씩 시험에 출제가 되네요. 자, 이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5번 가공 인입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잠깐 이렇게 한번 보죠. 여기에 지지물이 있다는 거죠. 지지물이 있는데 지지물로부터 우리 집에 전선을 나눠줘야 되겠죠? 이 집을 수용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공인입선이다 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가? 가공인입선. 이 가공인입선은 누구와 누구를 연결한 거예요? 지지물과 수용가를 연결하는 선이죠. 지지물하고요, 수용가를 연결하는 선인데 그 사이에 다른 지지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르는 전선이다. 이르는 전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지물과 수용가를 연결하는 선인데 가공 그랬으니까 공중에 가산했다는 얘기죠. 다른 지지물이 없다. 이런 정도 얘기요. 자, 이 파트는 저압 가공 인입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가 저압선이다. 저압 가공 인입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주로 뭘 많이 씁니까? 우리가 절연전선이나
절연 전선을 사용하든지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절연 전선 중에 인입용이니까 DV,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그러죠. DV,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합니다. 물론 사람이 접촉하지 않는 곳에서는 OW를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이때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는 얼마로 써야 됩니까? 이런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2.6mm 이상 되는 경동선을 사용합니다. 이걸 인장 강도로 표현했을 때요. 인장 강도로 표현하게 되면 2.62, 2.31 kN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만약에 간격이 단 거리가 15m 이하의 경우라면, 그죠? 이 거리가 15m 이하의 경우라면 2.0mm 굵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놈의 인장 강도는 얼마에 해당돼요? 1.25 kN에 해당되는 걸 사용해도 좋다. 자, 그러면 이놈의 시공 높이는 얼마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시공 높이입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얼마가 바람직할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저압이니까 저압만 가지고 얘기하죠. 자, 도로를 지나갑니다. 도로를 지나가면 몇 메다 이상이냐? 5m 이상의 높이의 시공을 해야 됩니다. 철도를 지나갑니다. 철도요. 철도를 지나갈 때는 레일 면상으로부터 6.5m 이상의 높이의 시공을 해야 되죠. 횡단보도교를 지나갑니다. 횡단보도교요 또는 위험이다라는 딱지가 붙었을 때요. 이럴 때는 횡단보도교 또는 위험 이런 게 붙으면 얘는 3m 이상의 높이의 시공을 하면 되죠. 그래서 시공 높이에 대한 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하죠. 시공 높이.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왔던 건 얘죠. 5m짜리가 간혹 나오고요. 앞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 모든 철도로부터의 시공 높이는 다 6.5m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6.5m요. 자, 이런 정도면 저압 가공 인입선에 대한 걸 정리해 볼 수 있었겠네요. 한 장을 넘겨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공한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저압 가공 인입선은 절연 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저 절연 전선 쓸 때는 DV,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는 케이블을 써라. 근데 5개용, OW라고 그러죠. 이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이다라고 하는 얘를 약호로 쓸 때는 OW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시공 높이 들어와 있네요. 도로를 지나간다 그러면 몇 메다라고 그랬어요? 도로 지나간다 그러면 5m라고 그랬죠? 5m. 철도, 궤도를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6.5m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횡단보도교를 지나간다라고 얘기하면 3m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나머지는 그죠? 몰라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자, 한 장을 넘겨서 보도록 할게요. 예, 고압 가공 인입선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건데요. 여기에 수용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얘기를 할 때 지지물하고 수용과를 연결하는 선을 그죠? 인입선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고압선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고압 가공 인입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공 인입선. 그럼 이놈을 사용할 때 여기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는 얼마를 써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얘는 5mm 이상의 굵기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강도로 표현하게 되면 인장 강도 8.01 kN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놈의 시공 높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시공 높이를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도로를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6m가 되죠. 좀 전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던 겁니까? 저압 가공 인입선은 5m로 시작을 했죠. 근데 고압 투고압은 6m가 되고요. 철도를 지나갔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6.5m 이상의 높이가 돼야 되고요. 횡단보도교를 지나갔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위험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3.5m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겠죠.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 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선의 높이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도로를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로 지나가면 6m라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자, 위험이 표시가 되어 있다. 아까 얘기했죠? 위험 표시가 되어 있으면 3.5m라고요. 이거 곧잘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철도나 궤도를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6.5m라고 그랬죠?
횡단보도도 역시 몇 m라고 그랬어요? 3.5m라고 그랬잖아요. 3.5m. 자, 이 정도 하고 갈게요. 이번에 특고압 가공인입선에 대한 얘기죠. 자,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특고압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니까요. 이제 그림은 한번 연상해 보시고요. 특고압 가공인입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쓰는 게 바람직합니까? 그렇죠. 절연전선이나 또는 케이블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전선의 굵기는 얼마로 써야 됩니까? 전선은 22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씁니다. 이걸 인장 강도로 표현하게 되면 22가 8.71kN에 해당이 되죠. 예, 시공 높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공 높이. 시공 높이는 도로를 지나간다 그러면 역시 6m 이상입니다. 철도를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철도 6.5m 이상이 됩니다. 횡단보도교를 지나갑니다. 횡단보도교요. 또는 아까 우리가 뭐 위험 이런 딱지가 붙어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얘 같은 경우는 그죠? 몇 메다로 가야 되느냐? 35kV 이하의 경우면 4m죠. 4m. 35kV를 초과하게 되면 5m 이상의 높이에 시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지금 여기에 표현한 얘는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이쪽도 출제된 적이 없고요. 22스퀘어.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이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이게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35kV 이하다라고 얘기하면 나와 있죠. 철도 지나갔다 얼마라고요? 방금 전에 제가 표현했던 겁니다. 6.5m가 맞죠? 그 다음에 도로 지나갔다 얼마라고요? 6m가 맞습니다. 횡단보도교를 지나갔다 그러면 4m가 된다 그랬죠? 35kV 이하니까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35kV를 초과한다 그러면 철도 똑같습니다. 철도 6.5. 그 다음에 도로 지나가면 얼마가 되고요? 6m가 되겠죠? 그러면서 만약에 35kV를 초과했다 그러면 횡단보도교는 5m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에 5m, 6m는 기본값을 얘기합니다. 기본값이죠. 지금 여기 지정된 것 이외의 장소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이걸 그저 여러분들이 한번 토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가공인입선에 대한 얘기네요. 가공인입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서 한 번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저압 시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고압도 시공할 수 있고요. 특고압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거. 자, 그러면서 이게 굵기, 선의 굵기는 얼마로 써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얘는 2.6mm 이상이 되죠. 얘는 5.0mm 이상이 됩니다. 얘는 22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 갖고 그저 강도로 따지면 2.31kN에 해당된다 그랬죠. 킬로뉴턴. 얘는 8.01이 되죠. 얘는 8.71kN에 해당이 된다. 자, 시공 높이를 보자고요. 시공 높이인데 도로 지나간다 그러면 얘는 5m가 되죠. 얘는 6m가 됩니다. 얘도 6m가 되고요. 이상이죠. 철도를 지나갑니다. 철도를 지나가면 모든 게 다 6.5m라고 얘기했잖아요. 6.5m 이상이 됩니다. 횡단보도교 또는 위험이라는 딱지가 붙을 수 있다고 그랬죠. 횡단보도교라든가 여기에 위험 똑같다는 겁니다. 얘는 3m가 됐고요. 얘는 3.5m 이상이 되고요. 얘는 35kV 이하의 경우면 4m로 할 수 있고요. 4m 이상. 35kV를 뭐하게 된다면 초과하게 된다면 5m 이상의 높이에 시공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격거리를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위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연접인입선입니다. 연접인입선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은 이웃 연결 이런 말로 쓰죠. 이웃 연결이요. 이웃 연결이다 이런 말 씁니다. 연접이라는 말을 연접. 그죠? 이걸 이웃 연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잠깐 보도록 하죠. 여기에 지지물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선로가 이렇게 해서 수용과에 들어오게 되죠. 이거를 지지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를 수용가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지물하고 수용가를 연결해 주면, 물론 공중으로 띄워서 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공인입선. 근데 가공인입선은 그 사이에 다른 지지물이 없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지물과 수용가를 연결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르는 전선이다. 이걸 가공인입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다른 수용가가 있다면 이렇게요. 얘가 수용가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수용가와 수용가를 연결하는 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연접인입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접인입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연접인입선은 오로지 저압에서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저압만 시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럼 저압만 시공하니까 얘도 인입선이잖아요. 굵기를 얼마를 쓸 수 있느냐? 2.6mm 이상의 굵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거리가 15m 이하의 경우라면 2.0mm의 굵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얘를 시공할 때요, 이 연접인입선요, 수용가와 수용가를 연결하는 선이라고 그랬죠? 얘를 시공을 할 때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뭐가 나오느냐? 그죠? 옥내를 관통하지 마라. 옥내를 뚫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관통. 옥내를 관통하지 말 것.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도로가 있다면, 두 번째는 도로가 있다면 도로의 폭 몇 메다를 넘지는 마라. 5m를 넘지 말 것. 그죠? 세 번째로, 그죠? 반경 몇 메다, 100m를 넘지 말 것. 이런 시공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요, 여러분 시험에 실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뭘 받았어요? 선을 받았지요. 얘를 기준 수용가로 보고요. 얘를 기점으로 해서, 그죠? 여기가, 그죠? 만약에 수용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여기에 연접인입선을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이 거리를 갖고 따져보겠는데, 그 거리가 몇 메다만 100m 이내라면 시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수용가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99m 떨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는 연접인입선을 시공해도 된다. 그런데 이 옆집이 또 하나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가 2m가 더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 이 집은 연접인입선을 시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접인입선의 정의를 기억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곧잘 이것도 등장을 하죠.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